대통령 기록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대통령 기록관장입니다. 공직에 30년 이상 근무하셨죠? 네, 30년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2월이면 그 퇴직이 언제죠? 퇴직 예정일이? 법적 퇴직일은 금년 12월 말입니다. 12월 말까지가 지금 이제 공무원이고 그 지난 2월에 퇴직 준비 교육 신청을 하셨다고 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1년 전에 가는데요. 예. 저는 좀 늦은 편이어서 그 의사 표현하기 맞겠다 막 해서 2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동안 7분의 대통령을 모셨죠. 네. 네, 공직- 95년부터 예. 했기 때문에요. 공무원 생활을. 네. 그래요. 그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로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일반직 공무원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요? 공무원이어서 그 정치적인 부분이라거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답변이 정치적-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직을 해오셨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결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재 결정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존중합니까? 네. 왜 존중하죠? 헌법상 최고 결정기관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있는데 계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겠다. 물론 헌재에서 판단이 이미 내려진 거잖아요. 네. 계엄은 위헌위법했다.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헌재에서 임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향후에 열람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현행 제도상으로는 열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물에 대해서 국민이나 수사기관은 볼 수 있습니까? 지정 기록물과 일반 기록물 구별이 돼야 되는데요. 일반 지정- 기록물들은 일반 국민도 열람이 가능하고요. 예, 지정 기록물은 일반 수가 국민들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는 볼 수 있고 수사기관은 볼 수 없는 자료가 돼버리는 거죠. 수사기관이 보려 그러면 고등법원 영장을 받으시면 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관련되어서 그 이제 내란과 관련된 기록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네. 다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걸 먼저 하고 해야 되겠다. 이호영 네, 차장입니다. 대행님, 예, 위성군인데요. 며칠 전에 저희 선임보좌관에게 제주경찰청에서 경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지난 2024년 7월 3일부터 7월 26일까지 경찰청에서 병가중 해외형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목적으로 점검 지시 공문 4번과 지방청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실의 선임보좌관을 수사를 해요? 제정신입니까? 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의 특별점검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어서 담당 그 직원에 대해서 유출 경로
이걸 전체적으로 수사하는 걸로 알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선임 보좌관을 수사를 해요. 도대체 이게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국회를 협박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게 나와 아니기는- 있는지 그거를 유출 경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관계이지 그것이 뭐 고리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해서 우리 박정현 의원께서도 국감 때 질의를 하셨고 MBC에서 관련되어진 취재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데 문건 유출을 빌미로 제보자를 색출하는 그런 수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복 수사지.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공문서가 유출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직무대행님, 파악해봐야 되는 게 맞고요.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서 저희 의원실까지 지금 뒤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그러니까 못했는데요. 국정감사를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여튼 제가 이거 한번 사실 그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뭐 그 정도면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관련 제보자 색출을 위해서 제보자 색출이라는 빌미로 사실은 공익 제보자죠. 자, 관련된 MBC 결과를 보면 서부서에서 58일 병가를 내고 31일 동안 프랑스에 여행을 했어요.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 동안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를 다녀왔어요. 예?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당장- 저희들이 개인 정보가 이제 공익기관이 아니고 제3자나 언론에 자꾸 그 유출된 경로를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중간에 있는 분들을 파악하는 실질적으로 중이라고 봅니다. 공익 제보를 네. 하게 되어지면 공익기관에 하게 되어지면 신분상 불이익이 드러날까 봐서 언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보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신중하게 파악해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공익 제보자 색출을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시고요. 관련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 경위를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의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수사 진행 중인 것을 바로 멈출 수는 없고요.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 현재 보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상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그 담당자 입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의원실의 선임보좌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중이고 수사 요청을 합니까? 아마 이건 그것은 의정 활동의 명백한 방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관련돼서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네. 다음 이다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